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어떤 건 엄청 단단하고, 어떤 건 잘 휘어지고, 또 어떤 건 툭 하면 부서지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근본적인 과학 원리를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무실 책상에 흔히 있는 종이 클립 있잖아요. 걔는 막 구부려도 괜찮은데 왜 유리막대는 살짝만 힘줘도 똑 하고 부러져 버릴까요? 어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재료과학의 핵심 질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지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실과는 조금 다른 완벽한 재료라는 걸 상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재료가 버티는 힘, 응력에 대해 알아보고 또 모양이 변하는 변형률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드디어 왜 어떤 건 휘고 어떤 건 부서지는지 그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완벽한 재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사실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현실을 파고들기 전에 아주 이상적인, 말 그대로 완벽한 재료가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일종의 기준선을 세우는 거죠. 그래야 기본 원리를 확실히 잡고 갈 수 있거든요. 자, 이 완벽한 재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균질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료의 어느 부분을 떼어내서 봐도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잘 만들어진 카스테라처럼 위쪽을 먹든 아래쪽을 먹든 맛이랑 질감이 똑같은 거죠. 모든 지점이 완벽하게 균일한 상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등방성이라는 건데요. 이건 또 뭐냐? 바로 어느 방향에서 힘을 가하든 똑같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서 잡아당기나 위에서 잡아당기나 재료가 버티는 힘이나 성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모든 방향으로 공평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현실에 있지도 않은 이런 완벽한 재료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모든 변수를 통제한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시작해야 재료에 작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초 위에 한번 힘을 가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응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물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을 쭉 잡아당긴다고 쳐요. 그럼 고무줄은 그냥 네, 늘어날게요 하고 순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모든 재료가 똑같아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 내부에서는 그 힘에 맞서서 버티려는 저항력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내부적인 저항력, 버티는 힘, 이걸 전문 용어로 응력,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버티려고 하잖아요. 재료도 똑같아요. 외부 힘에 대한 내부의 저항력, 이게 바로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응력, 즉 버티는 힘은 어떻게 질까요? 단위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PSI나 KSI 같은 것들인데요. PSI는 평방인치당 파운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엄지손톱만한 작은 면적에 몇 파운드의 힘이 쏠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KSI는 그냥 PSI에 1000을 곱한 좀 더 큰 단위고요. 이게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건너는 다리가 수많은 자동차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는지, 우리가 타는 비행기 날개가 엄청난 공기 저항을 뚫고 어떻게 버티는지, 그 모든 걸 계산하는데 바로 이 응력 개념이 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전을 지키는 핵심 원리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재료 내부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응력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한번 볼까요? 힘을 주면 당연히 모양이 변하겠죠. 그걸 바로 변형률이라고 부릅니다. 변형률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게 선형 변형률이에요. 이건 그냥 원래 길이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냐 혹은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아까 그 고무줄 예시로 다시 돌아가면 10cm짜리 고무줄을 당겨서 12cm가 됐다면 2cm가 늘어났잖아요. 바로 그 변화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물체가 꼭 길이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틀리거나 찌그러지기도 하죠.
이걸 설명하는 게 전단 변형률이에요. 혹시 책을 여러 권 쌓아놓고 맨 위 책을 옆으로 쓱 밀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책더미 전체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각도 변화나 뒤틀림을 나타내는 게 전단 변형률입니다. 그럼 이 변형률은 왜 중요할까요? 엔지니어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부품들은 아주 정밀하게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힘을 받았을 때 부품 모양이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댔죠. 그래서 이 변형률을 계산해서 부품이 부서지기 전에 모양이 얼마나 변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재료 속에서 버티는 힘, 응력과 겉으로 모양이 변하는 변형률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드디어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종이 클립은 휘고 유리막대는 부서지는지 그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뭐가 재료를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재료가 자신의 한계점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성 변형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영구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변하면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서지기 전에 영구 변형을 많이 할 수 있는 성질을 연성 거동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부러지기 전에 잘 휘어지는 성질이죠. 네, 바로 종이클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취성거동을 보이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휘어지면서 나 곧 부서질 거야 하고 경고를 보내주는 친절함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한계를 넘는 순간 똑 하고 갑자기 부서져 버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리막대 같은 애들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연성 재료는 강철이나 알루미늄처럼 부서지기 전에 쭉 늘어나거나 휘면서 눈에 보이는 경고 신호를 보내줘요. 하지만 오른쪽이 취성 재료, 유리나 주철 같은 것들은 그런 경고 신호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갑자기 파괴되죠. 경고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바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무언가를 설계할 때 연성 재료를 쓸지 취성 재료를 쓸지 결정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사는 건물이 취성 재료로 만들어져서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면 끔찍하겠죠? 대신 연성 재료로 만들면 건물이 서서히 휘어지면서 우리에게 대피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료가 어떻게 휘고 부서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종이클립과 유리의 비밀이 풀리셨나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재밌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성질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까? 더 강하고 더 질긴 재료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그건 바로 금속학이라는 또 다른 매력적인 분야의 이야기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